네, 강포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현충일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증시가 조정을 조금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하락하는 부분은 나오면 안 되죠.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가치라는 건 뭡니까?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되죠?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 즉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미래가치가 좋아지려면 미증시, 엔비디아의 상승, 브로드컴의 상승, AMD의 상승, 합쳐서 나스닥의 상승,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드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빠졌는데 제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0% 증가, 그리고 AI 매출은 46% 급성장. 그렇죠?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죠. 주가는 선반영한다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선반영하는 이유. 이미 관세 우려가 있었던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잘 되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망이 좋아져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망이 좋아지려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좋네, 이 정도가 나오려면 빅테크가 사주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어디서 장비가 들어가요? 한미반도체.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AI 쪽에서 가장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쪽이 어디예요?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약간 조금 문제가 됐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추가 발주를 넣었어요. 원래 24년도에 한미반도체 발주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미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추가 발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화에 대한 발주도 같이 들어갔죠. 여기서 문제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 쪽으로 가격 인상을 통보해버렸습니다. 한 30% 정도. 정확히 28%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이걸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 플러스, 왜? 하이닉스는 장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미반도체가 생산량이 떨어지는 마이크론 쪽만 차고 갈 수 없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뭔가 좀 딴 주머니를 찼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기 그런 게, 한미반도체에서 비싸지 않게 공급했어요. 근데 비싸지 않게 공급해도 한미반도체의 영업이익은 40%대를 찍을 만큼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를 인상 통보를 한 거예요. 게다가 여기다가 삼성전자까지 들어온다? 근데 삼성전자가 HBM3E 넘어서 4까지 성공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난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조금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키를 모두 다 한미반도체가 쥐고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한미반도체는 아직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요, 사이클을 탑니다. 경기가 좋을 때 설비 투자가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기가 설비 투자니까 한번 설비하면 2년에서 3년 주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움직임.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서 움직이거든요. 그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데서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설비 투자 사이클이 끝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AI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3년 초반부터 거의 11,000원 정도 되죠. 2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20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제가 미래가치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0배 올랐는데 실제 실적이 20배 올랐나요? 아니죠. 먼저 올랐잖아요. 주가는. 기간은 얼마? 1년 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고 했으면 예상된 실적보다
더 많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었던 23년도에는 거의 한 6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고, 실적을 확인했었던 24년도에는 6월달 딱 6개월만 올라가고 빠졌습니다. 주가가 빠졌어요. 20만 원부터 지금 얼마예요? 8만 원까지. 그렇죠? 50% 반토막이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만 원부터 8만 원까지 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 보세요. 24년도는 결산 실적 다 나왔죠? 그리고 25년도에도 더 좋아지죠? 참고로 24년도 2,500억의 영업이익은 한미반도체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 24년도, 22년도 이 한 3개년치를 보죠. 1,100억 이익을 받다가 340억으로 떨어졌어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22년도에. 그러면 23년도에 이렇게 역성장을 했는데 24년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면 실적이 안 좋을 때 6배 올라가고, 실적이 좋았을 때는 고가 찍고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실적 안 좋을 때 사야지. 근데 그건 1파 상승이었을 때입니다. 요걸 딱 뒤집어서 보면 어떤 부분이냐? 요것보다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즉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이 진행될 수 있었을 때, 요러면 우리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AI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브로드컴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렇죠? 원래 엔비디아가 석권하고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미 관세 이전의 주가를 회복한 이후가 됐어요. 장중에는 브로드컴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59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장 마감하고 떨어진 거예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가 어때요? 엄청나게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이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뒤에는 나스닥도 신고가 구간을 만들 수 있고, 나스닥에 대한 신고가 구간이 나오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한국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번이 돼서 또는 1번이 돼서 이래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다시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고가까지는 대략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있다. 만약에 하이닉스가 고가에 근접하는 구간이 온다면 뭐가 나와요? 한미반도체는 다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바닥을 확인한 지금 상황에서부터 우리가 매매 구간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증시 기준에서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조정을 받았다. 설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런 방식으로 싸울 줄이야.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어때요? 장중에 17%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장 끝나고 시간에서 좀 올라서 14%에 마감이 됐습니다. 약간의 이 등락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그 구간에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잡을 때가 됐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종목군들을 찾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합니다. 좋은 점은 주도주만 매매할 수 있다. 나쁜 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저가는 못 잡기도 하고 못 잡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잡는다. 저가를 어떻게 하다가 내가 한미반도체 58,200원 탁 걸려갖고 살 수 있겠지. 그래, 6만 원 탁 걸려서 살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다. 그리고 그 부분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6월 5일 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올려드린 내용인데 보세요. 코스피 2800 돌파, 코스피 강세, 반도체 강세 같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코스피를 이렇게 단기간에 땡길 수는 없다. 주도 섹터에 반도체를 넣은 이유가 된다. 보세요. 주도 섹터는 뭐예요?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반도체까지 요 안에서만 매매한다. 자, 보시면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비중 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이미 6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재매수하고 목요일 날 7% 상승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몽땅 보유하면 된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7% 수익 구간. 그렇죠? 알테오젠 현재 7% 수익 구간에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좌를 오픈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금 7% 정도 수익 구간,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9%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몽땅 다 보유한다. 왜? 미증시도 이제는 어떤 이유건 간에 조정을 끝냈고 실적은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한미반도체 다음 주부터 시세 구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테크잉 한번 찍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반도체가 괜찮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괜찮을 때 20% 11%. 근데 언제 매매했나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모든 시세 다 먹을 수 없다. 그러면 테크잉만 매매했느냐? 보세요. DI 어때요 지금? 매수 그쵸? 25, 14 쭉 내려보면 26, 22%.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내용.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를 했고 다시 60%대 수익 구간.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항상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어디서 나와요? 철저하게, 그쵸? 철저하게 주도주,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주도주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신고가 이후에 상승세, 그랬을 때 70%대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 매매 구간 잡으면서 어떤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